안녕하십니까. 그린환경 안전관리자 홍남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과업 수행 중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는 안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안전은 내가 지킨 것만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하여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이 나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렇듯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보호구는 조금 불편하지만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들비계 작업 등 청소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면 내가 위험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은 작업별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면 우리 사업장은 무죄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꼭 안전수칙 및 작업별 표준 매뉴얼을 지켜주셔서 무죄 사업장을 달성합시다.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우리가 근무 중에 작업, 기타 업무와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참고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도시철도 그린환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들의 인센티브가 결정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안전분야 관리 소홀로 경쟁사보다 신도가 추락되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아차 사고란 사고가 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하인리의 안전법칙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300번의 아차 사고가 발생하면 29번의 일반 재해가 발생되고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현장에서 아차 사고가 많아지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란 첫 번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정 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으로는 매분기 6시간, 월 2시간이 되겠습니다.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채용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린환경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8년도 19건, 2019년도 16건, 2020년도 12건으로 해마다 산재가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보면 개인 부주의한 산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총 산재 발생 건수 148건 중 90건, 비율로 보면 61%를 차지합니다. 개인 부주의한 산재 특성은 각 개개인들이 작업 시 작업 매뉴얼을 무시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일을 하다 산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개인들이 각성하고 매뉴얼을 잘 지키는 것과 작업 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휴먼에러를 예방합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건당 11차례의 행정처리를 해야만 한 건의 산재가 마무리됩니다. 도표를 보듯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팀장은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결재를 진행합니다.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가 접수되면 산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산재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재복귀자가 집합교육을 실시하면 한 건의 산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입원 병원에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저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의 산재 예방 감소 대책으로는 작업 중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멍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돌발 행동 등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대한 집중 교육, 충분한 휴식, 직장 동료 간 불협화음 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직장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 부탁드립니다. 차량기지 기간제 사원 근무 투입 전 실시사항입니다. 차량기지 사례별 산재 안전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부팀장은 1:1 작업 요령을 교육을 완료한 후 현장 근무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부위 팀은 캐노피, 고소부위 천장, 고소부위 벽체 등 분야별 청소 방법 및 안전수칙 시범 교육을 반기 1회 정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근무자는 차내 청소 후 전동차가 도착선 변경 시 운행 전 청소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계단에서 뛰다 넘어지는 산재가 발생합니다. 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역사 자동 습식 청소기, 틀비기 작업 등 중량물 및 위험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으로는 팀장이 직원 면담에 의한 직원 건강 상태 확인 후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업무일지 교육 유지 후 작업 여부를 결정하여 적합한 근무에 투입 바랍니다. 본인 부지로 인한 산재자 요양 후 근무 복귀 시 재발방지 교육 실시합니다. 교육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교육 장소로는 을지로 사가 상설교육장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재 원인 분석 및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교 안전규정, 작업안전수칙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업무상 부상 직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3일 이내의 가벼운 부상의 경우 통원 치료비 등 개인 부담금으로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신청 방법은 근로자 본인은 팀장에게 신청하시고 팀장은 본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사에서는 1차, 2차 심사 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법으로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근로자는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입니다. 작업 전 스트레칭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공정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기타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급 시 근로자 준수사항입니다. 사용하는 물질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 반드시 MSDS 교육을 이수하시고 취급 시 주의사항과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를 확인,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 경고 표지가 부착된 지정된 소분용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잘 준수하여 작업하시고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MSDS에서 제시한 지정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취급으로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원 교육은 연간 2회, 반기별 1회가 실시됩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단 청소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계단 핸들레일 청소 중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무게중심이 발에 있지 않고 몸보다 앞서 나가는 손에 있다 보니 걸레를 잡은 손목이 돌아갈 경우 앞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는 계단 청소 시 작업 방향은 반드시 밑에서 위로 상향식 청소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휴게실 침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사고는 드물게 발생하지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주변 정리정돈, 서두름 등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야간 근무자가 근무 종료 후 퇴근하기 위해서 휴게실 침상 위에 개인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입던 중 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의 전화 거리는 한 2발짝 정도. 전화를 받기 위해 이동하다가 본인 소지품을 담기에 놓아둔 소형 비닐 크림백을 밟아 넘어진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주변 정리정돈과 서두름만 없었다면 손쉽게 산재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물청소 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짐 사고입니다. 발생 과정은 화장실 청소 후 돌아서면서 마대걸레를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사고입니다. 사고는 휴식 부족에 의한 집중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준수사항으로는 야간반 근무자가 낮 시간대 휴식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 야간 출근하여 또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하여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기지 내에서 대청소 중 전동차 운전실로 나오다 전동차가 움직여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준수사항으로는 대청소 중 이동 통로를 운전실로 하지 마시고 지정된 계단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로 각별히 이동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왁스 작업 중 박리제가 눈에 튀어 들어가 각막이 오염된 사고입니다. 발생 과정은 기능실 왁스 박리 작업 중 K1 약품이 눈에 튀어 들어가 각막이 오염된 사고인데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게 그 박리제를 뿌려놓고 보면 굳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 바닥에 이물질이 놓여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껌칼로 그걸 긁어내다가 튀어서 눈에 들어가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는 유해 위험 표지물질을 취급 시에는 반드시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몸통에 무리하게 옆구리를 눌러 늑골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생 과정은 세탁기 통 안에 떨어져 있던 조그마한 10원짜리 동전을 꺼내기 위해 무리하게 내 상체를 세탁기 몸통에 짓눌러다가 이 늑골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은 신체적으로 손이 안 닿으면 높이 조절용 발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집게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무리한 행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중 이동하다 전실 문턱에 걸려 골절된 사고입니다. 발생 과정은 휴게실에서 휴식 중 전화가 걸려오니까 슬리퍼를 신고 급히 밖으로 이동하다가 전실 문턱에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휴게실 밖으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작업화를 착용하시고 이동 시 보행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뛰는 행동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수통에 담아놓은 소독액을 마신 사고입니다. 발생 과정은 야간 근무자가 화장실 소독을 위해서 500ml 생수통에 담아둔 오송 크린액을 다른 동료 직원이 모르고 생수로 착각하여 마신 사고입니다.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는 MSDS 물질 분통 시에는 소분 용기로 생수통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사항이 부착된 지정된 소분 용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여러분을 집합해서 교육을 못하는 관계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교육 자료가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활동에 도움이 되어 산업재해가 없는 무죄 사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